안녕하세요. 저는 미혼 여성입니다. 오빠가 계속 이혼을 생각하다 세연이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장모님 행동 고치게 하시든지, 오빠가 장모님을 보는 일 없게 하든지, 아님 이혼이다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오빠가 문제 삼은 사돈 어른의 문제는 부부 일에 많은 참견도 있지만 제일 못 참는 건 잦은 방문과 늘 집안 청소 상태를 지적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지방에 올라와 오빠가 결혼 전까지 함께 지내다 오빠가 결혼 후에 전셋집을 얻어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빠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새언니가 우리 집에 오는 일도 잦았고, 저도 새언니 사는 집에 가서 식사도 자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서로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가까이서 봐왔습니다. 어른들의 눈높이는 어떨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직장생활 하면서 오히려 깔끔한 편이면 편이지 절대 집을 엉망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오빠 집에서 밥 먹을 때나 일이 있어 오빠 집에 갔을 때 제가 있든 말든 사돈어른이 오셔서 냉장고 문 열고 이게 뭐냐며 한심하다고 하는 것도 봤고, 화장실에 물때가 이게 뭐냐며 사람 사는 집구석 맞느냐며 소리 지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가시면서는 현관 뭔지, 아 정말 너희는 젊은 애들이 왜 이러고 사냐고 하는 등 머무르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가실 때까지 잔소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밥 먹다 불편하다 생각하는 것은 말로 표현도 안 되고 그냥 어찌할 줄 모르겠고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런 걸 저는 3번 정도 보았는데 오빠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와 이러시니 이제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다른 건 대충 다 참겠는데 꼭 오셔서 매번 청소, 빨래, 세차 상태 다 살피고 지적하고 혼내시는 게 미칠 지경이라고 합니다. 말은 새언니한테 하고 있는 거지만 정말 눈치 보인다고요? 처음에는 오빠도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살게요. 둘 다 일하다 보니 미흡했습니다. 몇 번 예쁘게도 말해보고 성질도 내보았는데 그러면 머무르는 시간도 횟수도 길어지고 예전보다 더 심해져서 이제는 그냥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오빠 부부가 자주 다투었고 새언니는 매번 다시는 못하게 하겠다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오빠는 퇴근하고 집에 가기 싫어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기도 하고, 사돈어른이 오빠 집에 오셨다 마지막으로 하는 루틴 같은 게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오빠 차 상태 확인하는 걸 알아서 자기 집에 주차도 못하고 인근에 세워두고 거의 매일 차에서 유튜브 같은 걸 보다 10시나 되어 들어간답니다. 그럼 사돈어른이 전화 오셔 왜 퇴근이 늦느냐, 창문 좀 닦아라, 세차는 언제 했느냐, 샤워하고 머리카락 바로 치웠느냐 등 잔소리 폭격이 무한 반복이라 이제는 전화, 문자 다 안 받는 상태입니다. 오빠는 순한 사람이고 다른 집은 현실 남매 다 어쩌고 해도 저희 오빠는 저한테 욕 한 번 한 적 없고 늘 다정하고 새언니한테도 사랑꾼 그 자체라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뿌듯할 정도로 예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람이라도 피우다 시달리는 게 낫다. 제일 시궁창 같은 장소는 내 돈 주고 산 내 집이다. 내가 왜 결혼해서 이런 거지 같은 생활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저보고는 꼭 부모 없는 사람이랑 결혼해라, 부모랑 영 끊고 사는 불효자식이랑 결혼해야 한다, 아니다, 연애만 해라, 결혼하지 마라, 이런 모진 말들을 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저도 새언니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혼까지 바라진 않았지만 이제는 저도 좀 이혼했으면 합니다. 새언니가 사돈어른 행동을 제지하거나 한 번쯤은 세게 부딪혀서 뭔가 돌파구를 찾았으면 하지만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그저 우리 엄마가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고만 합니다. 새언니가 저한테 울면서 오빠가 집 나가려고 한다고 좀 말려달라 했을 때도 저는 둘 사이에 싸울 이유가 사돈어른이 문제 아니냐, 집에 오려는 것부터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되겠느냐 했을 때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엄마인데, 이런 무기력한 답만 했습니다. 둘이 잘 살길 바랬고 나도 저렇게 예쁘게 결혼 생활 해야지 하며 생각했는데 오빠가 뭐 먹어도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현관문 앞에서 번호 누를 때는 숨이 턱 막히면서 이제는 장모님만 없었으면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었으면 하는 상상을 매번 한답니다. 제가 아무리 새언니를 좋아한다지만 제 오빠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 저도 더는 새언니한테 할 말도 없고 그냥 조용히 보고만 있습니다. 후기,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공감해 주시네요. 가장 편해야 할 집이 오빠한테는
끔찍한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참 슬픈 것 같아요. 사돈 어른도 오빠와 새언니를 새로운 가정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빠는 새언니에게 이혼을 고했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요. 오빠 말로는 사돈 어른도 문제였지만 새언니가 이 상황에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이혼까지는 안 했을 것 같다고 해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무쪼록 오빠가 빨리 상처가 아물어서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조언 모두 감사했습니다. 끝. 제가 쓰니 오빠면 12번도 이혼했어요. 나라면 주거 침입과 학대로 신고할 겁니다. 일주일에 2-3번이라니. 새언니 혹시 좋은 자식인가요? 자식 이혼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데. 근데 새언니가 사돈을 제어할 생각이 없는 거 보니 이혼밖에 없네요. 2번째 사연. 고기 먹으러 가서 옆 테이블을 보니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하고 일어난 일에 다른 사람에게 잘잘못을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무리 봐도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 나보고 한심하대요. 그런데 진짜로 아무리 되짚어도 제 잘못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글 그대로 보여주려고 해요. 분명 싸움은 나겠지만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저는 아이 2 키우는 엄마입니다. 오늘 남편도 일찍 집에 오고 큰 아이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고 저도 먹고 싶어서 남편을 쫄랐습니다. 같이 큰 고깃집에 갔어요. 가서 고기 시키고 남편 굽고 저는 챙겨온 이유식 작은 아이 먹이고 있었어요. 간간히 큰애가 치마버리면 고기 잘라서 주고 애울까 싶어 달래고 정작 고기 한 3점인가 먹었을 겁니다. 남편은 그 사이 실컷 구워서 술도 한잔 시키고요. 다행히 작은 애가 먹으면 바로 자는 편이에요. 큰 애도 핸드폰 쥐어주니까 조용해졌어요. 고기 얼마 남지도 않아서 1인분 더 시키자 하니까 남편이 투덜대더라고요. 그래도 꿋꿋이 시켰습니다. 원래 자기 배부르면 그걸로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포기했어요. 그 부분은. 아마 여기까지면 괜찮았을 겁니다. 배부르게 잘 먹었다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 심보가 이상한가 봅니다. 문제는 옆 테이블에 어떤 부부가 들어오면서 말썽이 생겼어요. 좌식 테이블 2개 붙여놓은 고깃집이었어요. 사람도 꽤 많았고 비어진 곳이라 앉았나 봐요. 남녀 둘의 아기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아기 보면서 저 집도 힘들겠다 이러고 말았어요. 내 고기가 먼저 나와서 굽기 시작하고 얼마 뒤에 그쪽도 고기가 나왔습니다. 괜히 같은 애 키우는 집이라 시선이 갔어요. 사실 심심하게 됐고요. 남편은 내가 구워놓은 고기 계속 집어먹으면서 술 마시느라 바빠서 티 안 나게 구경했습니다. 식사 때라 그런지 그쪽도 남자가 고기 굽고 여자가 무슨 작은 통에 든 이유식으로 아기 밥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나랑 상황이 다르더군요. 남자 밥 먹으면서 계속 여자한테 쌈을 싸줬어요. 진짜 쉴 새 없이 싸주고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고요. 가게가 좀 소란스러워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둘이 계속 얘기도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남자가 남은 고기를 다 굽더니 아기를 받아가더군요. 여자는 그제야 공깃밥 열어서 밥을 먹고 간간히 남자한테 쌈을 싸주더라고요. 그거 바라보는데 기분이 진짜 묘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비슷한 처지인데 왜 이렇게 나랑 다를까 싶었어요. 고기가 진짜 먹고 싶었는데 별반 맛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대놓고 남편은 적당히 먹으라고 언제까지 먹을 거냐고 타박을 했어요. 자기 술 다 먹었다 이겁니다. 밥맛도 떨어지고 그대로 젓가락 놓으니까 또 구박하더군요. 다 먹지도 못하면서 왜 시키느냐 하대요. 진짜 목 끝까지 말을 세워놨는데 애들도 있고 해서 참았습니다. 집에 와서 애들 재우고 심란해서 맥주 한 캔 마시고 있는데 와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표정이 왜 그따위냐고. 기껏 고기 먹여놨더니 사람 불편하게 왜 투덜대더냐고. 거기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까 고기 먹을 때 당신 가게 가서 뭐 했어? 그렇게 배불리 먹을 동안 내가 몇 점이나 먹었는지 알고 있어? 애가 둘이면 한 명 정도는 당신이 돌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다 싫으면 나 먹을 때는 가만 놔둬도 되지 않아? 왜 매번 뭐 먹으러 가면 핸드폰 보느라 바쁘고 술 먹느라 바쁘다가 지루해지면 빨리 일어나자고 재촉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어이없게 바라보더니 성질을 내더라고요. 욕은 안 했어요. 그냥 얼굴 시뻘개져서 기껏 생각해서 귀찮아도 좋은데 데려가줬더니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배가 불렀다더군요. 옆 테이블 봤어? 거긴 남자가 계속 쌈 싸주더라. 못 먹는 거 뻔히 아니까 챙겨주더라. 당신은 그런 거 해본 적 있냐고. 애 먹인다고 정신없는 나 한 푼 신경 써둔 적 있냐고. 했더니 집 앞 자기가 못 먹는 건 바보 아니냐며 나보고 애냐고 물어보대요. 그러면서 왜 딴 집이랑 비교하냐고. 그럼 자기도 비교하겠다며. 그 여자 못 봤냐며. 애 낳고도 그리 날씬하더라. 너는 뭐냐 하네요. 너는 나 쌈 한 번 싸준 적 있느냐면서요. 저 그리 통통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여자 말랐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아직 50대 몸무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보고 그때 쌈 몇 번 싸주다가 맛 간지럽게 치우라고 해서 이제는 안 주고 있고요. 아니, 제가 큰 걸 바랬나요? 정 애 보기 싫으면 같이 좀 대화라도 하면서 놀자니까 제가 먹는 게 너무 느리다 하네요. 당연히 느리겠죠. 자기는 내가 애 먹을 때 실컷 다 처먹은 후니까. 끝까지 저보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배가 쳐 불렀답니다. 자기가 나한테 고기를 구워라 시켰냐, 쌈을 싸달라고 했느냐. 지 혼자 다 먹지도 못할 거 꾸역꾸역 시켜먹고 살만 쪘다면서 다시는 고깃집 데려가나 보자고 뭉쾅 닫고 들어가 버리대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서운해서 말하면 잔소리한다고 듣기 싫다 하고 싫은 말하면 그대로 피해버리고 더 화를 내버리고요. 조곤조곤 사명도 해보고 울기도 해보고 하도 내봐도 끝까지 내가 못된 것 마냥 굴더군요. 그렇게 혼자 식탁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쁜 걸까? 내가 욕심 부린 걸까?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남편 말 중에도 맞는 건 있는 것 같네요. 그 부부가 오지 않았다면 나는 혼자 고기 잘 구워 먹고 배부르다, 기분 좋다, 집에 왔었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많이 서러울 뿐이에요. 진짜 서럽네요. 생각해보니 결혼하기 전 내가 꿈꾸는 가족은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오손도손 대화하고 서로 입에 넣어주고 이런 걸 꿈꿨던 것 같은데 어느새 너무 많은 게 달라진 것 같고 진짜 우울하네요. 맥주 마시다 쓴 글이라 좀 횡설수설한 글이네요. 생각해보니 남과 비교한 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기껏 기분 좋게 외식하고 온 남편이 내가 투덜댄 걸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서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남편에게 사과하려고 합니다. 반대라면 내 처지를 이해시켜주고 싶어요. 나도 혹이 술 먹을 줄 아는데. 후기. 딱히 후기라고 할 내용은 없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댓글에 감사의 말이라도 전하려고 남깁니다. 우선 글은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계속 대면하다 느지막히 보여줬어요. 뭐냐고 묻길래 그냥 읽어보라 했고요. 그렇게 한참 있던 남편 얼굴이 점점 벌개지길래 또 화를 내겠구나 생각했어요. 어제 맥주 마시며 생각나는 대로 막 써내려고 한 탓인지 글 중에 처먹는다는 표현이 있었네요. 남편 그거 보고 이게 할 소리냐며 성질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지 말고 달린 댓글들을 보라고 했더니 다 쓸데없다며 오늘도 보기 싫다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으로 주소를 보내놨어요. 한번 읽어는 보라고. 답변도 없고 연락도 없고 해서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왔네요. 받으니까 꽤 시끄러웠어요. 이미 술은 잔뜩 취했고요. 대충 읽어봤다. 아무리 그래도 욕먹이니까 좋으냐. 그놈이 쌈이 뭐라고 겨우 먹는 걸로 이러냐. 알았다. 다음에 싸주겠다. 네 말이 맞다. 미안하다. 이러다가 다시 화내다가 또 비꼬다가 미안하다 했다가 더 뭐라 했는데 잘 안 들렸어요. 남편 술버릇이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 기억도 못할 일이라 잠자코 듣고만 있었더니 그냥 끊어버리네요. 그래도 댓글을 어느 정도 읽어보기는 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조만간 맨정신일 때 다시 대화 나눠보려고요. 전화 끊고 집안일 대충 해두고 앉아서 댓글도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조금 이상했어요. 남편이 내가 서운한 게 이상한 거 다 아니까 조언을 얻고 싶어 올린 글인데 이렇게 많은 분이 같이 화내주실 줄 몰랐어요. 식당에서도 집에서 싸우면서도 아까 전화 받으면서도 괜찮았는데 오히려 댓글 읽으면서는 오랜만에 울어봤네요. 지금 속이 다 시원해요. 정말로 감사드려요. 지금은 작은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조금 개월수만 차면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를 맡기라 하는데 큰 애가 아빠한테 가기 싫어해요. 작은 애는 하도 손길이 거칠어서 제가 불안해서 못 맡겼어요. 이제는 그 마음 좀 내려놓고 작은 애라도 챙기게 해볼게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사람이었어요. 좀 무뚝뚝하고 쌈 다정하게 안 먹여줘도 익은 고기는 항상 제 앞에 먼저 덜어주고 했었거든요. 점차 바뀌고 바뀌다 오히려 제가 점점 길든 것 같아요. 데려다 줬다. 이 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전 조금 충격받았어요. 그건 서운하지도 않고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은연중에 관계가 보였던 것 같네요. 그냥 앞으로 제가 저 자신을 좀 더 챙길게요. 그리고 항상 셋째까지 낳자고 하는데 그건 절대 못하겠고 빨리 다시 직장 구해서 애들 키우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을 짜봐야겠어요. 다음 주말엔 무슨 소리를 듣든 애들 맡기고 혼자 외식하고 올래요. 여러 말씀 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제가 몰랐던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가족보다 따뜻한 님들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님, 남편이 애 안 봐주고 부인 안 먹여준 거 말고 애초부터 더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몇 번이나 나오는 저 단어. 고깃집에 데려갔다? 기껏 고깃집 데려갔더니 다시는 데려가나 봐라. 대체 이게 뭐죠? 고깃집을 데려가는 게 남편의 권한이고 여자는 남편이 데려가줘야만 갈 수 있는 고깃집에서 황송하게 고기를 먹는 거예요? 나 참, 지금 님 남편은 내가 벌어온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살려만 낸 마누라니까 라고 생각해서 저리 하대하고 종 부리듯이 하는 모양인데요. 그만해요. 알아주지도 않는 고생하면서 종 대접받지 말아요.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일 나가세요. 돈 벌고 고기 사 먹고 회식도 하고 술도 마셔요. 사람답게 사세요. 제발 님 남편한테 찌들고 세뇌되어 있어요. 맨날 그렇게 집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애들한테 치이고 남편한테는 대접 못 받는 대접받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게 세뇌된 거라고요. 님 부모님께서 그렇게 키웠어요? 아니잖아요. 귀한 딸이잖아요. 제발 정신 차려요. 결혼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